안녕하세요. 산책길의 유정아입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안연한 봄 기운이 담장너머의 꽃망울을 터뜨리고 있네요. 왠지 봄 향기에 젖어 설레이는 기분을 느끼게 되는데요. 우리 선생님들도 아마 저와 동감일 거란 생각을 하면서 첫 곡으로 향수 한 곡 듣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넓은 벌동쪽 끝으로 옛 이야기 지줄대는 실개천이 휘돌아 나가고 얼룩배기 황소가 해설피 금빛 게으른 울음을 우는 곳 그곳이 참아 꿈엔 들이칠리야 시가로에 새가 식어지며 빈 밭에 밤바람 소리 말을 달리고 얇은 졸음에 겨운 늙으신 아버지가 지평에를 보다 걸으시는 곳 그것이 참아 꿈엔 들이치리야 흙에서 자란 내 마음 파란 하늘빛이 그리워 밤물었어 화살을 찾으러 불서리술에 밤주름 휘적시던 것 그곳이 참아 꿈엔 너 전설 바다에 춤추는 밤물결 같은 검은 비린머리 날리는 얼누이와 아무렇지도 않고 예쁠 것도 없는 사절 밟아서 아내가 따가운 햇살을 등에 지고 이삭 듣던 곳 그것이 참아 꿈엔 들이치리야 하늘에는 성군별 알 수도 없는 모래성으로 발을 옮기고 서리까마귀 우지짓고 지나가는 초라한 지붕 흐릿한 불빛에 돌아앉아 도란도란 거리는 곳 그곳이 참아 꿈엔들 꿈엔들 반갑습니다. 게스트 선생님들 나오셨는데요. 한 말씀 해주시죠. 박영순 선생님 네, 어떻게 지냈어요? 네, 저는 그동안 일주일 동안
이 시간을 기다리면서 지내왔습니다. 좋아요. 그리고 여기서 또 미디어 수업 하는 거 네. 관심 가지고 어떻게 할 건가 그런 것도 좀 신경 쓰면서 수강 등록도 하고 또 선생님이 왜 주제를 안 보내주시지 계속 기다리고 있었어요. 폰이 고장난 걸 몰랐었구나. 네, 그 뒤에 알았죠. 아, 네. 예. 자, 이고은 선생님, 어제 박영수 선생님은 아주 활기차게 지내고 이고은 선생님은 어떻게 지내셨나요? 저는 항상 뭐 비슷한 것 같아요. 뭐 주말에 가족하고 보내고, 월요일 날에 뭐 집에 있다가 학원 가고, 뭐 아이 오면은 밥 챙겨주고, 그리고 총회가 있어서 학교에서 총회 그러시구나. 갔다 오고 선생님 만나고. 이맘때 또 3월에는 네. 회의가 많죠. 네. 맞아요. 저도 그랬어요. 맞아. 바쁘게 지내셨네, 다들. 잘하셨어요. 오늘은 이렇게 바쁜 일상 속에서 잠깐 어떻게 하다 보면은 소홀해지기 쉬운 그 부모님들에 대한 말씀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끝없는 부모님의 사랑은 어디까지인지 참 가슴이 애잔하고 찡할 때가 참 많았던데요.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성장하면서 어머님과 지낸 제일 기억하고 행복했던 순간이 어느 순간이었나요? 이곤 선생님. 제가 고등학교 때 사춘기였고 약간 반항을 했던 시기였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때 어머니께서 저를 랑 같이 학원을 가가지고 등록을 해주시면서 공부를 하라고 몇 개월 수강권을 끊어주셨거든요. 네네. 사실 저희 형편에 그 정도가 힘들 텐데 그래도 기꺼이 이렇게 해주시는 마음이 너무 좋아서 그때 어머니의 사랑을 좀 느꼈던 것 같아요. 예. 와, 좀 반대인데 요즘이랑? 요즘 학생들은 엄마가 뭐 학원에 가라고 그러면은 되게 싫어하잖아요. 엄마의 사랑으로 느껴지는 게 아니라 구속으로 느껴지는데 오히려 선생님을 구속해주는 그런 사랑을 바랬던 건가 봐. 그죠? 제가 공부를 워낙 안 하니까. 모범생이었구나. 아니요. 이제 공부를 잘해서 좀 학교를 성적을 좀 많이 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저는 어머니가 저를 그렇게 동생을 많이 예뻐하고 저는 안 예뻐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런 말씀을 하셨을 때, 그래도 어머니가 저한테 관심이 있고, 그런 교육에도 열정이 있으시구나, 그런 걸 느꼈던 것 같아요. 예. 이해가 된다. 예. 그러니까 나는 아예 그냥 버려놓은 자식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관심을 아니었다는 걸 가지고 느꼈던 거죠. 버려진 자식까지는 아니고요. 어떤 사춘기에 어떤 생활을 했는지 궁금해지네. 그렇죠? 유나이도 말썽 피울 때가 있어요, 시기가.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 적응을 좀 못했어요. 그러셨구나. 예, 제가 상업계 고등학교를 갔는데 저랑 안 맞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취직을 하기도 힘들었고 제 성적에 그때 이제 대학교를 가겠다고 부모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부모님께서 좀 대학 등록금이 좀 걱정이 되셨나 봐요. 그래서 좀 취직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근데 제가 그것 때문에 좀 반항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누구는 가고 싶은데 동생은 보내주고 저는 안 보내준다고 생각을 해서 그때부터 이제 반항하면서 학교 공부를 더 안 했거든요. 어차피 뭐 취직도 하기 싫고 대학도 못 갈 거니까 그러면서 그랬다가 이제 3학년 올라왔을 때 어머니께서 전 그렇게 하고 싶으면 공부를 하라고 그러시면서 학원을 끊어주셨거든요. 예. 그래서 어렵게 좀 학교를 들어갔던 것 같아요. 예. 그건 정말 잘한 일이네요. 그죠? 그러게. 공부는 시기가 때가 있는 거라서. 그러니까 사람마다 이게 상황이 다 다른데 너무 단편적인 내 생각으로만 선생님의 어떤 어머니와의 관계에 있어서 좋았던 그 순간을 제가
판단한 것 같아요. 아,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안 봤으니까. 상황이 다 다르니까. 요즘엔 좀 그렇지. 많이들 구속하잖아요. 많은 맞아. 성적을 내라고 다들 대학교 가고 그러니까. 맞아. 우리 박 선생님은 어떻게 부모님과 제일 기억에 남는 순간들이? 저는 부모님 아버지하고도 관계가 그렇게 썩 좋지도 않았고 또 엄마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의 어떤 그 권위에 좀 많이 눌려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 엄마랑은 관계가 좋았는데 그리고 엄마가 막 이렇게 애교 있게 뭐 표현하고 이런 분은 또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는 오히려 자기 마음대로 이제 하니까 뭐 표현도 많이 했다가 야단도 많이 쳤다가 뭐 그런 편이었고 그래서 엄마는 잔잔하게 그 가정에서 살림하시는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세세한 거를 신경을 많이 써주셨어요. 그래서 세세하게 신경 써주고 그런 것들이 이제 남아 있는데 뭐냐면은 뭐 이렇게 명절 때 옷을 사준다든지 그런 거 할 때 시장에 데리고 가서 나한테 맞는 옷을 이제 고르는 거죠. 같이 데리고 가서 뭐 초등학교 저학년 유치원 때 이렇게 사주고 아 이게 참 잘 어울리고 이거를 사줬더니 참 좋아하더라. 그리고 또 뭐 가서 내가 뭐 이상한 귀여운 말을 했잖아요. 그러면 집에 와가지고 또 얘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너무너무 웃기고 재밌었다. 뭐 그런 거 가족들 앞에서 얘기해주고 그런 적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세세하게 챙겨주신 게 결혼하고서까지 그게 이제 다 좋았어요. 그래서 그게 저는 굉장히 좋은 이제 엄마의 기억인데 조금은 이제 제가 그게 어느 면에서는 부모님의 어떤 간섭이었을 수도 있겠구나. 그거에 이제 어머님의 어떤 요구하는 바대로 내가 순종하고 살아왔었겠구나. 이런 걸 좀 뒤늦게 깨달았죠. 그러면서 제 마음적으로는 엄마를 위해서 굉장히 많이 잘해드리고 싶었고 딸 셋 중에서도 제가 제일 많이 신경을 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고 엄마도 셋 중에서 저한테 제일 많이 자기 속마음도 얘기하고 또 뭐 언니랑 나랑 뭔가 문제가 있을 때는 제 편을 들어서 얘기를 하고 그랬던 참 착한 딸이었네. 아니 그런 게 그러니까 그런 게 나중에 돌아서서 봤을 때 그게 나에게 개인적으로 인간이 성숙해가고 그런 면에서는 좀 마이너스지 않았을까. 착한 왜요? 딸, 착한 여자. 그렇지, 무게감. 그런 착한이라는 그 이미지 속에 내가 갇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은 이제 그런 거에서 좀 벗어나서 보려고 해요. 그리고 언니 그런 상대적으로 언니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게 되면은 편애하는 그 대상은 좋지만 그 언니와 나의 관계는 안 좋아지죠. 그 언니가 항상 나를 시기하고 이제 자기 한도 나에서는 나를 공격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저 언니 왜 저렇게 맨날 나 공격하고 경우 없이 행동해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이제 나이가 더 들고 모든 그 관계들에 대한 그 역학 관계들을 봤을 때 충분히 언니가 그렇게 할 수 있겠구나라는 게 이해가 되고 그래서 엄마의 그런 행동들도 다 좋은 건 아니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요즘에도 지금 가면은 나는 네가 어렸을 때 머리가 솜털이 보송보송해가지고 너를 등에서 내려놨는데 저기 놀러 가다가 나를 돌아보고 엄마가 있는지 확인해보고 그런 모습이 지금도 아련해 막 이래요. 그러면 그게 엄마가 나를 너무 좋아하고 애정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들려지는데 다른 언니들이 들으면 상대적으로 기분 나쁠 수도 있고 또 이제 제가 어느 마음이 그 엄마에 대해서 이제 본 모습을 내가 딱 보고 나서 그 말을 다시 들었을 때는 그냥 그러시구나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죠. 그 전에는 그래 그게 너무 감사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좀 그 엄마의 감성에 젖어서 그러실 수도 있겠다 그 생각을 해요. 선생님이 그 얘기 하시니까 저도 생각나는 게 있는데요. 그
늘 부모님이 이렇게 믿어주고 칭찬을 하면 부모님 실망시켜드리지 않으려고 더 노력을 하게 되고 그게 어떻게 보면은 약간의 무게감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무게감이라는 건 뭐예요? 힘들다는 건가? 내가 힘들 때가 있어. 내가 이렇게 했으면은 반발을 하면 어머니가 또 속상해 하실까 봐서 그러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나한테는 조금은 힘들 때가 있더라고. 그렇지. 응. 그게 뭐 착한 여자 컴플렉스 오케이. 그런 데도 들어갈 수 있는 그렇지, 거잖아. 그렇지. 응. 항상 칭찬으로 우리가 조종당한 어디 칭찬도 사실은 적절해야 되는데 그게 사람을 조종하는 역할을 한대잖아요. 좀 그랬던 것도 같아 저도. 그렇죠. 나도 그 기분을 느꼈어 지금. 근데 그렇구나.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딱 현실적으로 야단을 이제 치는데 약간 비교해가면서 야단 치는 게 있었어요. 그러면은 그게 딱 나서서 엄마가 왜 나쁜 것만 그렇게 보려고 하냐. 얘가 잘하는 것도 있는데 꼭 나쁘게만 그렇지. 본다. 그렇게 네. 또 제 변호를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한테 많이 기울죠. 정서적으로.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부모님 입장에서는 막 말대꾸하고 힘들게 하는 자식한테는 웬만하면 덜 하시더라고.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얘기하면 들어주는 자식을 한 번이나 더 찾아요. 그럴 수밖에 없겠더라고 보니까는. 부모님도 저기 인간이니까 네, 힘드시잖아. 정서적으로 또 그 시대는 자녀가 또 많으니까. 그러구나. 그래서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 엄마 나는 왜 나만 찾아 그랬을 때 그 이유를 이제 내가 엄마가 되니까 알겠더라고. 그죠?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랑받았던 시절도 많이 있지만은 또 반대로 내가 뭘 했을 때 꾸중을 엄청나게 듣고 그때 엄마가 약간 냉전 기간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는 어떻게 주로 시간을 갖게 되면서 화해를 했나요? 고은쌤은 어떻게 했어요? 어머니랑 화해하는 거요. 엄마하고 둘이 이제 또 딸과 엄마는 부딪힐 수도 많이 있잖아요. 네. 형제끼리도 그러고 그럴 때는 어떤 식으로? 뭐 그렇게 뭐 제가 어머니가 좀 약간 엄하셨어요. 약간 그래서 제가 뭐 자연스럽게 저희는 저녁 밥 먹으면서 저 밥을 먹으면서 많이 그냥 자연스럽게 해소가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냥 언제 야단 맞았는지 다시 또 낮에 야단 먹고 저녁에 밥 먹으면 그냥 없어지는 거고 뭐 짜파게티? 어릴 적에 짜파게티를 좋아했어요. 그러면 어머니가 짜파게티를 해주셨거든요. 그러면 그냥 뭐 먹고 그냥 또 언제 그런지 어렸을 때는 화해라는 게 없죠. 그냥 엄마 야단 맞고 또 같이 밥 한 그릇 먹고 끝나는 거야. 야단 맞고 그냥 개선해야 돼. 우리가 좀 어른이 됐을 때나 이제 자기 의견이 생기고 그랬을 때는 이제 가능하겠죠. 그때는 공백 기간이 길어져서 더 안 좋아요. 오히려 더 엄마하고 멀어지는 시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어릴 때는 밥 한 그릇 먹으면서 저렇게 풀어져 버리는데 그건 되게 힘들고 막 이렇게 내가 뭘 잘못했을 때 어머니한테 제일 꾸중을 많이 들었어요. 저는 공부 안 한다고? 아니요, 그게 아니라 방 정리 잘 안 한다고. 응? 방 정리 안 한다고? 네. 어머니가 되게 깔끔하셨어요. 그리고 항상 대청소를 하셨어요. 하루에 한 번씩. 너무 힘들었겠다. 그러니까. 보기는 안 그래 보이는데 깔끔하게 아주 깍쟁이 같은데 그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근데 저도 그렇게 더럽게 하는 성격은 아닌데 워낙 깔끔하셔가지고 그 빨래도 항상 삶으셨어요. 그 정도로 먼지 없이 탈탈탈탈 털 정도니까 거기에 맞추기가 좀 힘들었던 거. 그래서 이제 방청소하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고 안 할 때마다 이제 그 문을 열어놓고 방청소하라는 시간을 항상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좀 많이. 그랬구나. 예. 하도 착한 딸이어서 연숙쌤은 야단 맞은 일이 없었나? 아니에요. 저도 야단 많이 맞았죠. 뭐 잘못했다고? 주로 뭐 잘못했다고? 그러니까 야단 안 맞으려고 많이 노력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제가 막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언니들이 야단 맞는 걸 보면서 저러면 안 되겠구나. 그런 경험이 많죠. 그렇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야단 맞은 적이 있죠. 그냥 어떤 경우에 시골에 이제 제가 결혼하고서 이제 여름에 내려갔는데 아이들 데리고 휴가를 이제 고향으로 많이 갔죠. 또 엄마가 원하시니까. 그러면 가서 이제 뭐 예를 하나 들면은 진짜 엄마랑 처음 트러블이 있었던 게 뭐냐면
국수를 삶는데 제가 국수를 음. 이제 삶아 드리려고 이제 물을 이렇게 끓여 놓은 거에다가 국수를 붓는데 시골에는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말아 놓은 게 커. 있잖아요. 그걸 다 넣은 거야. 그게 인원수를 계산해서 넣어야지. 아니 그러니까 나는 이제 음. 세대기고 그것도 잘 모르잖아. 그렇지. 근데 엄마가 이제 엄마를 돕는다고 내가 한 거지. 근데 그거를 다 넣으면 어떡하냐 그 생각도 없냐 막 이렇게 이제 딱 야단을 치니까 나도 화가 나가지고 대뜸 아니 내가 그 처음이니까 잘 모르잖아. 엄마는 하지도 않으면서 잔소리 할 거면은 시키지 그럼 나 말지. 시키지 마. 응, 나 시키지 이렇게 마. 안 할 그러니까, 거야. 막 응. 그랬지. 그러니까 엄마가 그때 기분이 딱 나빠지신 거야. 자기한테 말대꾸하고 말대꾸하고 달려들었다고. 그러면서 근데 사실은 그게 내가 잘못한 거긴 해. 너무 많았어, 양이. 그래가지고, 그 엄마의 그 센스가 맞았던 거지. 물 양에 비해서 너무 많아가지고 뻑뻑해지고 막 이상하게 된 거야. 근데 그런데도 그럴 내가 수밖에 잘못했구나라고 없어. 인정을 안 하고, 하니까. 그래가지고 그 뒤로 계속 이제 갈구는 거예요, 저를, 엄마가. 그걸 가지고 딱 얘기를 해서 네가 잘못했다. 이게 다시 문제를 얘기해서 풀어야 되는데 안 그러고, 다른 걸로 이제 계속 나에게 갚는다고 하나 그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이제 식사할 때도 뭐 이렇게 옛날에는 그걸 똑같은 문제인데도 좋게 말하더니 똑같은 문제인데 그 후로는 안 좋게 부정적으로 말을 기분 하는 거야. 상하게. 기분 상하게. 그게 이제 느껴지는 거야. 내가 이제 시댁에서 그런 걸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전에는 그런 경험을 안 했기 때문에 몰랐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지금 나에게 안 좋게 말할 감정이 있어서 안 좋게 말하는구나 느껴지는 거야. 그걸 몇 번째 당하다가 다시 그랬죠. 엄마, 나한테 왜 그래? 왜 그렇게 말을 해? 이제 왜 기분 정면으로 나쁘게? 이제 정면으로 그 얘기 딱 던졌구만. 했더니 엄마도 갑자기 탁 당황이 된 거예요. 그렇지. 자기가 그렇게 앉던 딸이. 아니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하고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딱 멈칫하더니 그 뒤로 그 전처럼 이제 좋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약간 회개를 한 거. 회개를 본인이 했는지.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게 먹혔구나. 제 생각에. 그런 적이 있어. 그 뒤에도 한번 그랬는데, 그 뒤에는 엄마도 이제 너무 상황이 이제 아버지 안 좋고 편찮으실 때 이제 있었더니 우리가 아버지 편찮으시니까 온 가족이 막 모여가지고 생활하다 보니까 막 그렇지. 가족 간에 갈등이 있는 거예요. 트러블 올 수가 다 있지. 따로 살다가 자기 가치관이 다 달라지고 그렇죠. 생활 방식이 다른데 이제 막 얼떨결에 같이 모인 거예요. 아버지 편찮으시니까 막 같이 병원 한 생활도 집에서 그러면 병원 생활을 이제 하시니까 한 달 정도 왔다 갔다 하면서 챙기고 막 그런 와중에 우리가 또 같이 식사도 준비해서 같이 먹고 그러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일어난 이제 트러블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제가 엄마한테 이제 못하고 엄마도 이제 이게 트러블이 있었어요. 그냥 그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떨어졌어요. 이제 각자 자기 집으로 이제 가고 그랬는데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그 문제를 풀지는 않았어요. 그냥 감정적인 고를 안고 그냥 아버지 돌아가시고 그랬는데 그냥 저는 이제 힘들었죠. 엄마가 계속 저한테 힘들게 하고 남편한테 가서 막 얘기하는 거예요. 나 우리 엄마가 너무 이렇게 해서 너무 힘들어. 아버지 돌아가신 것도 힘들지만 엄마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더 힘들고 그렇다고 이제 남편이 계속 다독여줬죠. 막 그러지 말라고. 아버지 엄마니까 그러실 수 있는 거고 너가 이해해야 되고 너가 다 참고 지나가야 되는 거고 막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게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또 그렇게 얘기해 주니까 좀 풀리는 거야. 그렇죠. 풀리는데 이제 엄마가 병원에 오셔야 되는데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이제 혼자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근데 누가 이제 데리고 와야 되는 상황인데 그래도 그럼 그게 또 모시러 연말이 내려가야 되잖아, 이제 시골로. 연휴가 껴가지고 내가 이제 마음을 먹었죠. 내가 가서 또 모시고 와야겠다. 왜냐하면 내 애가 어렸을 때 엄마가 한번 내가 시골 갔는데 우리 애가 어리니까 엄마가 저를 데려다 주고 바로 타고 내려가셨어. 인천까지 진주에서 내 힘들다고 멀리도 오시네. 와서 그냥 집에 오지도 않고 데려다만 바래다 주고 그 또 길로 자기 돌아가셔요? 그 길로 다시 버스 타고 내려가신 거예요. 그걸 자기가 하겠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경험들이 좋은 경험들이 있으니까 나도 그렇게 해드려야겠구나 해가지고 이제 가서 이제 모시고 올라왔죠. 그러면서 이제 점점 이제
내가 노력하니까 엄마도 마음이 풀리신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이제 요즘에 그 이제 옛날 얘기를 또 하시는 거야. 옛날 네. 네 어렸을 때 뭐 그 얘기를 또 하시는 거야. 하여튼 그렇게 돼서 좀 나아졌어요. 예. 속상했던 얘기를 서로 얘기를 함으로써 또 부드럽게 풀릴 수가 있지. 그걸 꽁 하고 있으면 서로 시간만 흘러가면서 감정이 깊어지죠. 근데 이게 성격인 것 같아. 음. 그거를 그래도 하시는 빨리 분이 풀어버리는 게 있는데 좋아요. 아버지 같은 성격은 딱 그 문제를 대놓고 얘기해. 너가 이렇게 잘했니 잘못했니 그렇지. 말을 해봐. 잘못도 칭찬도 해주는 그래가지고 거죠. 이제 문제를 탁 풀고 끝내는 거야. 근데 엄마 같은 경우에 성격이 음. 좀 소심하신 편이니까 그가 꽁 하고 있다가 따르게 표현이 되니까 그게 이중 삼중의 문제가 되는 거야. 그러면 감정이 더 서로가 계속 격화되지 근데 이제 우리도 성인이고 이러니까 이제 그거 이해를 해. 성격적으로 그렇구나. 나도 또 잘못한 게 있겠구나. 그렇죠. 이러고 이제 넘어가는 거죠. 원래 엄마 딸 사이는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이렇게 토닥토닥 하면서 하는 이 자체가 행복이에요. 어제도 이제 병원에 오셨는데 언니랑 또 계속 잔소리 하시고 언니는 거기에 대해서 또 우리 스타일은 또 이러니까 엄마가 이해해야 돼. 막 이러면서 그게 가볍게 좀 넘어갔어요. 아, 그랬구나. 아, 그러면 우리 어머님과 지냈던 얘기들을 추억담을 들어봤는데요. 네. 아, 이쯤에서 중간에 음악 한 곡 듣고 또 다시 시작해 볼까요? 네. 다음 곡은 양희은의 엄마가 딸에게 듣겠습니다. 네. 잠시 눈을 붙인 줄만 알았는데 벌써 늙어 있었고 넌 항상 어린 아이일 줄만 알았는데 벌써 어른이 다 되었고 난 삶에 대해 아직도 잘 모르기에 너에게 해줄 말이 없지만 네가 좀 더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마음에 내 가슴 속을 뒤져 할 말을 찾지. 공부해라 아니야 그건 너무 교과서야. 성실해라 나도 그러지 못했잖아. 사랑해라 아니야 그건 너무 어려워. 너의 삶을 살아라. 한참 세상 살아는 줄만 알았는데
용서해 줄 수 있겠니? 넌 나보다는 좋은 엄마가 되겠다고 약속해 주겠니? 라라라라라라 난 잠시 눈을 붙인 줄만 알았는데 벌써 늙어 있었고 넌 항상 어린 아이일 줄만 알았는데 벌써 어른이 다 되었고 난 삶에 대해 아직도 잘 모르기에 너에게 해줄 말이 없지만 네가 좀 더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마음에 내 가슴 속을 뒤져 할 말을 찾지. 공부해라 아니야 그건 너무 교과서야. 성실해라 나도 그러지 못했잖아. 사랑해라 아니야 그건 너무 어려워. 너의 삶을 살아라. 한참 세상 살아는 줄만 알았는데 아직 15이고 항상 예쁜 딸로 머물고 싶었지만 이미 미움처리 바뀌었고 난 삶에 대해 아직도 잘 모르게 아, 음악이 너무 좋네요. 야, 딸과 어머니의 잔잔한 음악 그 자체네요, 아주.